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이양호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0강 자동차 소프트웨어 리더를 향하여입니다. 제10강은요, 본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도 어김없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10강의 내용은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 다음에 리더가 되기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 학습 목표는요,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막연히 컴퓨터 공학 또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가서 현업에 가서 열심히 프로그램만 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는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위치라고 그럴까요?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향후에 커리어 디벨롭, 즉 뭐예요? 경력 개발에 하나의 참고가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제가 소개 강의에서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예요? 잠재적으로 여러분들은 향후에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데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네요.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분류하고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서술해 놓은 직무 명세서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직무 정의서에 가깝겠네요. 예, 우선 여기서 보실 게 SQF 직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Sectoral Qualification Framework라고 그래갖고요. 결국 다양한 역량 요소, 거기는 뭐 자격도 있을 수 있고 경력, 뭐 직업훈련, 학위 등등의 역량 요소를 연계해서 일반 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기술자들의 역량 기준을 정립하고 인정하는 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제도적으로 분류해 놓은 구분이고요. 여기 직무라고 돼 있죠. 요거는 흔히들 우리가 현업에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하나의 명칭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직무 정의가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긴 굉장히 어렵고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분야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요.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읽어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저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보기술 기획이 있네요. 여기서 IT 기획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조직의 경영 목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조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뭐 연구소면 연구소. 또 공공기관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등등등의 어떤 일정 단위의 조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직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T 전략을 기획하고 거버넌스, 투자 성과 분석, 다음에 운영 정책, R&D, 프로세스, 아키텍처 등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야, 이거 보니까 뭐 사실 다예요. 그 조직의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전략이라는 게 나오면요. 대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위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경영층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고 여기서는 뭐냐면 IT 전략이란 말, 즉 전략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미 기술적 플러스 뭐 경영이 들어가고요. 그 이상의 알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기술 컨설팅 이렇게 돼 있고 IT 컨설턴트가 있네요.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그 대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지도하고 자문하고 또는 상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제 IT에 관계되는 걸 하는 건데, 요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경험이 있고 또 숙련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요것도 IT 플러스 뭐예요?
경영적인 요소들이 또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컨설턴트인데 요거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정보자산 보호인데 결국 보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쭉 서술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분석 이렇게 되고 업무 분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살짝 좀 보고 갈게요. 이 조직의 비전과 목표, 구조, 정책 등의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 요구 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분석은요. 그 이후에 나오는 분석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직, 흔히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조직 내외부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주는 고객과 경쟁 기업, 산업 동향, 내부 역량 등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사실상 IT 분야를 벗어나는 그 이상의 상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뭐냐? 물론 목적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고 개발하는 데 있지만은 그 소프트웨어가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업무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경우에 따른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방향까지를 제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 강의가 자동차 소프트웨어였는데 앞단에 1강부터 한 6강까지 전부 다 뭐였어요? 거의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알아야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어떤 성능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단에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온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아니다. 금융이다. 금융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죠. 이게 일반 경영 프로세스다. 또 경영 프로세스 공부해야죠. 이러한 것들이 업무 분석 또 업무 분석가가 하는 일이고요. 상당히 이게 소프트웨어 기획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하고 그러한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IT 프로젝트 또 IT 프로젝트 사업 관리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IT 프로젝트라는 건 여러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는 거에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일정한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하고 운영하는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있네요.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소프트웨어 대상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들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처가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아키텍트가 있네요. 요거는 자, 우리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도 공부했겠지만은 상당 부분이 뭐예요? 인베디드 됐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어디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하드웨어, 또 미들웨어,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그 인프라를 설계, 구성해서 모든 지원들의 적합성 및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 이외에 뭐예요? 하드웨어 연동, 미들웨어 연동, 네트워크 연동, 클라우드 연동 파트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또 체계화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좀이 아닌가요? 좀 핫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데이터 아키텍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제가 그 자동차를 얘기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도 빅데이터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과거 배웠던 거를 좀 연상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했겠지만,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들 했어요. 예, 어쨌거나 이 데이터를 구조적 관점에서 이 데이터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왜, 어떻게, 무엇을. 요건 모델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구조적 관점에서 설계, 생성, 배치, 관리하는 게 주 업무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데이터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가 저장, 소비, 통합, 관리, 나아가서 확산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체계화하는 자를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또 소프트웨어가 갈수록 사용자 기반, 사용자 프렌들리한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계되는 분야가 UI, UX 개발, UI, UX 디자인 이런 분야들이 또 있고요. 해당되는 지문은 쭉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이건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기술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갖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고 뭐 설계하고 구현, 개발하는 거죠. 테스트 배포 등을 하는 거기에 집중된 업무를 하는 분을 응용 소프트 개발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시스템 그러면요 이미 소프트웨어 플러스 뭐예요? 하드웨어 이렇게까지를 생각하고요. 거기 플러스 뭐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작을 하게 되고요. 요것들을 그 위의 차원에서 분석, 설계, 구현, 배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 개발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네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특정 기능에 맞춰 가지고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 특정 하드웨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하는 분야가 주로 이쪽 분야에서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요. 쭉 이런 일을 하죠. 제가 아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자동차 소프트웨어 얘기하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라고 이제 그를 운영하는 담당하는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최적의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구동되는가를 계속 관리하고 수정도 하고 뭐 개선도 하고 백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이 있네요. 여기 이제 그 담당을 네트워크 엔지니어인데 이건 네트워크 환경이죠. 통신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통신하고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자를 네트워크 엔지니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IT 시스템 운용자가 있어요. 주로 IT 시스템 관리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그 어떤 일반 조직 또 회사 기관에서 IT 시스템이 뭔가 지원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주된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관계돼서 전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운영.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차도 우리가 그 뭐 조향이 있었고 운전해서 가는 게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뭐 제동하는 것도 있고 쭉쭉 있었는데 요거는 주로 뭐냐면 운행에 관계되는 차로 따지면 운행에 관계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야고요. IT 시스템 운영하는 분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IT 시스템 기술 지원, IT 지원 기술자인데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각 부서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고장 났어요. 어떤 부서에 쓰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의 기술적 지원을 하는 분들을 IT 지원 기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이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 기획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소프트웨어 제도를 볼 때 기억나세요? 제조물 책임 기억나세요? 소프트웨어도 하나의 제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활용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또 거기에서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거기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제품 차원에서 개발, 지원, 판매, 마케팅 등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소프트 제품 기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IT 서비스 기획에 IT 서비스 기획자가 있네요. 요것도 사실은 저기 뭡니까 위에 우리가 배웠던 뭐 IT 기억나죠? IT 기획 뭐 쭉쭉 있는데 요거는 소위 말해서 정보기술 환경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IT 서비스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제품이나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분야를 기획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IT 기획자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고 요건 사실은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하기보다는 되게 넘나들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IT 기술 영업에 IT 기술 영업맨이 있네요. 요게 또 제가 엔지니어 직무 얘기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6강이었죠. 그죠? 저 기술 마케팅, 기술 영업 이렇게 얘기했죠. 그 파트인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름 IT 기획 업무도 해봐야 되고 IT 컨설턴트 얘기도 일도 해봐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전문 기술 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IT 품질 관리에 IT 품질 관리자가 있네요. 결국 이제 이 IT를 이 섬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가지고 그만큼 뭐예요? 운영을 하려면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예, 주로 그런 개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T 테스트가 있고요. IT 테스터가 있네요. 여러분들 IT도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구현이 됐는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시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뭐요? 이 자체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뭐 커다란 이제 소프트웨어는요, 완전 가동하기 전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막 시험 가동하면서 문제점 찾고 막 이래요. 그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IT 테스터가 있고요. IT 감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흔히 감리력 그러면요. 건축에서 많이 나오죠. 네, 설계한 대로 또 원래 했던 원부자재로 제대로 지어졌나라고 그걸 보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하듯이 IT에도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을 IT 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 또 한번 또 읽어보세요. 다음에 IT 감사가 있는데 여기 감리하고 성격은 좀 다른 게 한 회사 또는 한 조직에서 운영되면서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 제대로 신뢰성 있고 안전성 있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있게 돌아가나 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감사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요거는 주로 이제 IT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에 이런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일을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관리자인데 정보보호관리를 하는 업무죠. 쉽게 말해서. 근데 뭐냐? 정보자산 나가서 이제 보안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특히 이제 준법이죠. 법을 또 제대로 지키고 또 그러한 관계되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 측면의 결함 여부를 체크하고 경우에 따라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위험 관리 기반에서 정보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의 종사자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다음에 보안사고 대응이죠.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상 못한 외부로부터 공격, 뭐 해킹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이제 등등등이 있죠.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전문가들이 또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IT 기술 교육에서 IT 교육 강사가 있죠. 그 전문 분야를 키워내려면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아, 특정 프로그램이나 또 특정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방학 때를 이용해서 따로 또 어디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IT 교육 강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자, 여기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러한 수많은 업무들이, 자, 요걸로 시작하면 요걸로 끝나냐?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개는요, 대개 이제 뭐, 요거를 딱딱 끊어서 뭐 한 명씩 다 배치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대개 이러한 기능에 맞춰서 한 명이 두세 개를 겸할 경우도 있고요. 예, 뭐 경우에 따라 어떤 파트는 외부에서 아웃소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커리어 디벨롭 할 때도 어떤 특정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개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이 있고 중급, 고급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급에서도 거기서 또 파트에서 리더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급 올라가고 중급에서도 리더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매니지먼트, 경영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를 거쳐서 IT 리더들은 소위해서 소프트웨어 리더들은 길러지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또는 IT 전문 회사에서 일정
위에 계신 분들, 관리자급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거에서 경험들을 가지고 올라가고 또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NCS 직무 분류와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수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 눈이 가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 비워놨어요. 예, 얘기 안 했어요. 좀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 배운 거 기억나죠? 언제? 첨단 자동차 엔지니어 6강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웠는데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도요. 이런 NCS에 따라서 분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대분류 뭐 정보통신이 있으면 중분류 들어가서 뭐 있고 뭐 쭉 있어요. 소분류 이래갖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 분야의 중분류로 돼 있고 자동차는 기계 분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 분야의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NCS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요.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이거.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즉 뭐냐? NCS 분류 체계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이나 역량을 키우려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틀이라고 할까요? 나뭇가지처럼 쭉쭉 이렇게 뭐 대분류, 그다음에 중분류 쭉 나와 있고 중분류에서 하나 찍으면은 소분류 같이 쭉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는요. NCS 및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딱 대분류만 쫙 나와 있어요. 거기서 소프트웨어 여러분 두 가지를 보셔야 됐다고 그랬죠. 자동차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선 소프트웨어에서 정보통신 분야 클릭해서 그 분야도 쭉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클릭. 자동차는 뭐예요? 기계 분야에서 클릭을 해서 중분류에 자동차가 있어요. 뭐 기계 설계 있고 쭉쭉인데 그 밑에만 자동차 이렇게 돼 있어요. 클릭 딱 하시면 자동차 관련해서 쭉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뭐 나는 자동차를 할 거야, 나는 소프트웨어 할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거를 막연한 것도 있겠지만은 뭐예요?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갈 때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죠. 그런 식으로 안내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21년 기준 평균 보수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순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발표가 돼요. 어디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바로 전해,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2020년 기준이 되겠죠.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월 평균 임금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매겨 놓습니다. 이게 이제 꼭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실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회사별 차이도 다르겠죠. 회사별 임금 수준이나 또 그 해당되는 분이라도 경력이나 뭐 지식 수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투입되는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분들의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이제 아까 IT 프로젝트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시죠? 일정 기간 하기 때문에 고객사로부터 투입되는 인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처리해야 되죠. 인건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 이 기준대로 아마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든. 되게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요쪽 이제 상위만 뽑았어요. 총 29개에서 제가 한 반 정도 뽑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뭐 이 차이가 그렇게 막 크게 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계급을 얘기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요쪽으로 갈수록 즉 위로 갈수록 되게 숙련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숙련성이 높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나 경력이나 이런 분들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급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제일 높은 게 업무 분석가입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이제 몇 년치를 봤는데 항상 상위에 최상이죠. 탑에는 뭐가 있어요? 업무 분석가가 있어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결국 이쪽에 위로 갈수록 이제 리더 그룹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더 상위 리더 그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시사점이 있는데 대부분 이쪽은 이렇게 상위 볼게요. 분석가, 아키텍트도 사실 기획과 설계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같다고 보고요. 컨설턴트, 기획, 관리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훌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다는 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플러스 뭐가 돼요? 매니지먼트가 들어간다는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아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소프트웨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요? 기술적인 여러분들 리딩도 있겠지만 조직도 리딩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또 그 조직원들 동기부여해가지고 잘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복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이것도 뭐냐? 이것도 자동차 자체를 잘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뭐예요? 자동차 자체에 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있는 그 기관들이나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도 잘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거기다 또 뭘 필요해? 중요한 최종 자동차 누가 써요? 왜 소비자가 쓰죠. 소비자 행동이나 그런 태도에 대한 것도 좀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지만 자,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인간사 모든 걸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어요. 인간사 모든 게 뭐예요? 삶이지 뭐. 그게 삶이지. 그걸 다 소프트웨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번에 중요한 하나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왜 리더가 될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왜 계속 제가 응원을 해드릴게요. 예, 그 필요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리더 이렇게 돼 있네요. 참 여러분들 10년, 20년 또 그 이상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어떨까?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걸 보여주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직무도 있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한 발짝씩 갈 수 있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쳐다보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여러분들 소프트 리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하냐? 한 네 가지가 있네요. 요 네 개는요,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 3년 됐죠. 위클리 비즈라고 있어요.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기서 세계 10대 비즈니스 스쿨, 그래서 MBA 스쿨이죠. 아주 10대면 정말 쟁쟁합니다. 거기에 학장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향후에는 리더의 덕목이 뭐니? 이랬더만 어느 분야에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리더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리더에 맞게 제가 어댑테이션 한 겁니다. 무슨 기억나죠? 어댑트 기억나요? 어디서?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에서. 그죠? 어댑트 더 발전적으로 향상시키고 적응시키는 거예요. 어댑트. 그렇게 여러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융합형 전문 지식과 지속적 학습입니다. 여기서 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즉 소프트웨어 잘 짠다, 코딩 잘한다, 프로그램 잘 짠다. 이게 과연 지식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무에서 봤겠지만은 업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럼 뭐냐? 내가 지금 구현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적용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융합형 전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목적으로 이번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시작했고요. 여러분들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한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을 이제 들어왔겠죠. 물론 뭐 기계에서 오신 분 또 인문학 쪽에서 오신 분 상관없습니다만은 요 논의만 갖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있어야 소프트웨어하고 접목을 하기 때문에 융합형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 학습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지금 최근 5년 동안 변화했던 거 자기가 들었던 뉴스에서 봤던 상식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변했어요 지금.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레벨 3 제도를 공표했고 3년 뒤에 2025년이면 여러분들 서비스 나오잖아요. 2027년은 뭐예요? 실대 공공 서비스의 자율주행을 실행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식과 그때 가서의 지식 같겠어요? 또 진보하고 진화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끊임없이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방법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말할 것 학위 받은 지 박사학위 받은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럼 뭐냐?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학습 그러면 여러분들 품사가 뭐죠? 예, 우리가 이제 국어학적으로는 명사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그냥 관념적으로 갖고 계세요. 학습은 뭐예요? 항상 진행형이다. 이렇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융합형 지식과 아울러 끊임없는 학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 지식도 살아서 계속 진화합니다. 그럼 뭐예요? 나도 계속 학습하셔야죠. 자, 두 번째는요. 혁신을 이끄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제가 한번 엔지니어 직무 얘기할 때 언뜻 팁을 드렸죠. 뭐예요? 소프트웨어 혼자 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혼자 뭐 간단한 무슨 뭐 가계 붙자요?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IT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누가 해요? 나 아닌 남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합니다. 거기도 뭐요? 계층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이 숙련성이나 또 회사의 어떤 경력에 따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잘 동기부여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리더들이 된다고 했을 때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내가 가장 똑똑해지려고 그래요. 그거 착각입니다. 리더의 착각입니다. 리더는 뭐예요? 내가 이끌고 있는 또 내가 끌고 가야 될 우리 조직원들이 가장 똑똑하게 만드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만들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팀원들이 가장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만들게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리더십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축구 감독의 역할이 뭐예요? 선수들이 가장 역량을 잘 발휘해서 골 많이 넣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응? 감독이 가장 축구 잘해야 돼요? 감독이 골을 제일 많이 넣어야 되나? 그것만큼 어리석은 감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혁신을 이끄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과 접근의 다양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 먼저 말씀드린 뭐라 그럴까요? 이 팀으로 움직이는 거와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 조직 구성이 있어서도요, 갈수록 다양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요 왜 인력들이 필요하냐? 왜? 다양한 접근을 위해서 그래요. 이 접근은 뭐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이에요.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조금 아쉬운 게 뭐냐? 전공별로 선을 긋습니다. 나는 뭐 컴퓨터공학과 나왔으니까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할 것 같은 착각이에요. 너는 기계공학과 나왔으니까, 너는 심지어는 뭐 문과 나왔으니까 뭐 프로그램에 야 네가 잘해? 이런 생각으로 보이지 않게 제도로 규정된 걸로 이 다양성을 줄이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팀이라고 그러면요. 가능한 저는요. 여러분들이 권해드리는 거는 뭐 아무래도 컴퓨터공학 전공한 분들이 많겠지만은 다양한 전공에서 프로그램에 접근해서 온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 그래야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글에 다먼 호르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엔지니어링 이 임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구글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뛰어난 그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 학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음? 전자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아닙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 역량을 보여요. 그리고 또 리딩도 잘했고. 그래서 이제 구글을 실제 이제 기술 개발에 상당 부분 역할한 사람으로 알아져서 제가 이름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리사 베이어라고 하는 거기에 구글의 또 부사장이 있어요. 유명합니다. 이분도 가끔 미국 그렇게 뉴스 인터뷰 같은 거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 전공이 뭐냐, 문화인류학이에요. 이게 참 상징성이 있죠. 그래서 구글이 지금도 한 반 정도는요, 신입사원의 프로그램을 뽑는데 신입사원의 한 반 정도는 인문사회계 전공자를 뽑는다고 해요. 예. 뭐 어차피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기본 베이스가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인문사회계를 뽑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걔네들은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구글이 표방하는 게 뭐냐? 사용자 환경을 개발하는 데는 기술 못지않게 사람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결국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소프트웨어화 할 수 있는 게 뭐? 세상만사 다지 뭐 인간사 다지 뭐 삶이야. 그럼 뭘 알아야 돼? 사람을 알아야 돼. 소프트웨어 쓰는 사람 누구? 사람 있어요. 우리 반려견이 쓰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사고와 거기에 걸맞는 조직 구성과 접근 방법들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외놨던 얘기지만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했다고 물론 그 관련되는 책이나 추가적인 내용 찾아보는 거 좋고요. 추가로 여유가 있다면 아니 이렇게 합시다. 이제 모빌리티는 생활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서라도 여러분들 인문학 관련되는 책들을 한번 보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게 소프트웨어 리더로 가는 한 해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 inclusiveness and authenticity. 즉, 포용력과 뭐요? 진정성이에요. 사실은 이제는요, 제가 이 자동차와 소프트웨어가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이러한 진정성, 그리고 또 사회를 위하는 그런 포용성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왜 공부하냐? 성능 좋은 자동차요. 어, 스마트한 자동차요. 스마트한 게 뭔데요? 저는 첫 번째 덕목을 뭘 보느냐? 자동차 소프트웨어는 안전해야 됩니다. 가장 차는요, 안전해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는요, 저는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안전은 뭐예요? 공공재입니다. 여러분들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자동차하고 관련해서는요,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자동차라는 걸 활용하는 그 순간 또 더 나가서 자동차 소프트웨어라는 그 문제는 안전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클루시브니스, 포용성을 가지고 여러분 일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진정성이에요. 이게 인위적이지 않고 일관된 가치를 갖고 추구하는, 즉 프로그램 하나하나 우리가 코딩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최적인가? 이게 과연 뭡니까? 어떤 잠재적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신중하게 여러분들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절실하면 이루어진다. 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절실한 마음으로 코딩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뭐예요? 몰입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인클루시브니스와 어센티시티 이 자체를 리더의 덕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직무 차원의 전문가네요. 이제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왜 직무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최근에 계속 이제 정리를 해온 꽤 오래된 내용의 결과물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전문가 그럼 흔히들 기능적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난 소프트웨어 전문가, 난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가, 난 뭐뭐뭐 전문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지식적으로 특정 기능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문 분야를 여러분들을 우선 하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29개 무지 많죠. 그걸 또 초급, 중급, 고급 나눠봐. 몇 개야? 아유, 거기서 뭐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작하겠다. 출발점이다. 주특기 또는 기반이 되는 분야예요. 그게. 그걸로 시작으로 뭐 나머지 했던 분야로 하나하나씩 올라가고 또 하나하나씩 경험해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씩 계단을 밟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자 주로 자기가 관심이 있고 기반 특기로 갈 수 있는 분야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에서 하나 선택을 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이제 경력 개발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연말 되면은요, 대기업 그 계열사 회장 또는 사장, CEO들 발표하면은 이 사람은 원래 재무 전문가, 이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 이 사람은 연구개발 전문가 출신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걸 출발점으로 기반으로 해서 다른데 한 바퀴씩 이렇게 다 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CEO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한 분야를 잡아라. 두 번째는 산업이나 업종에서 한 분야를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다 적용할 수 있지.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 전문가야? 넌 게임이야? 어? 넌 금융이야? 너는 뭐 산업 쪽이 그거 어디야?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난 게임을 하겠다. 게임 쪽에 빠지세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소프트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라는 산업, 그것도 제조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물론 이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이 밸류체인에서 봤듯이 거기서 서비스도 있고 뭐 금융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 식으로 거기서 하나를 목적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그 분야, 그래 아까 업무 분석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내 출발점이자 기반, 그다음에 그게 적용되는 분야, 산업, 어느 분야에서 오케이.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리적 어떤 지역 전문가입니다. 아니 갑자기 갑툭 튀, 갑자기 왜 툭 튀어나와요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자체가요, 이 글로벌 산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IT와 또는 첨단 자동차 등등등의 급격하게 성장 속도를 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디야?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사실은. 시장의 수요는 더 커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그래서 여러분들 향후에 그러한 부분까지 갔을 때 어떤 특정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특정 지역의 전문성은 경험도 물론 있겠고요. 그 지역 언어나 또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만 해서 연구 기능을 주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뭐 독일, 미국, 인도, 중국, 다음에 베트남, 다음에 유럽 저기 슬로바니아 이런 데들이 있어요. 왜? 자동차 부품 들어가면서 소프트웨어 계속 들어가니까. 벌써 이런 지역에 물론 선진국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개도국이 있죠. 네.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지역의 문화적인 어떤 익숙함을 갖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CITS 살짝 배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국제 개발 원조로 주로 중남미 국가들, 그 다음에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상당히 많이 원조를 해주고요. 우리나라 IT 서비스 또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상당히 큰 수출 시장입니다, 거기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기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현업 가셔갖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승진하고 이런데 그 커리어 디벨롭 하는데 해외 경험도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엔지니어 분야에서 출발점이자 주특기 분야, 특정 산업 분야, 그리고 특정 지역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전문가는요, 제3자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착각 잘하고 또 지금도 그런 꼰대들이 있어. 아재도 있고 내 주위에도 있어요. 왜? 오래 했다고 지가 전문가래. 여러분 오래 한 거라고 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지. 그냥 뭉개고 앉아갖고 세월만 띄웠다. 이 전문가라고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는 거 좋지만은 스스로 내가 전문가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실제 스스로가 역량이 늘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3자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제3자의 인정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거 했으니까 내가 전문가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 굉장히 어리석고 비전문가라는 것밖에 얘기 안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직무 차원의 커리어 디벨롭 하면서 제3자의 인정을 받는 거. 예를 들어 제3자의 인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뭐 나오면 이거 누구누구 홍길동이 이거 누구누구 이렇게 찾을 수 있을 때 그 제3자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명심들 하십시오. 자, 지금 되새겨볼 말이 있네요. 한번 쭉 볼까요? 참 좋은 말입니다. 신시아 몽고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학 교수님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 거기 최초 여성 편집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에 따르면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우리가 결정된다. 즉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한다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목적 자체가 선택이다. 따라서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결정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지금 위치, 또 지금 상황,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스스로가 순간순간 내려온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 그 순간순간 결정에 따라 뭐예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 자체가 엄청난 용기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코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 이 분야를 하라 말라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 자체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뭐예요? 용기가 필요해야 돼요. 근데 이 용기에서 이 강의는 뭘 해드렸느냐? 자동차와 소프트웨어라는 분야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앴다고 하면은 저는 이번 강의에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 작은아마 뭐예요? 두려움을 제 강의를 통해서 없앨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번 강의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숙제입니다. 자, 나는 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 네, 한번 스스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이 본 강의를 통해서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관한 작은 두려움은 여러분들은 이제 제거가 됐다고 저는 믿고 싶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응원을 보냅니다. 자, 오늘 참고문헌이고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했는데요. 언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대면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봄이 되면요, 우리 광교산 밑에 경기대 광교산의 경계 벚꽃이 아름답죠. 이 벚꽃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여러분들 샴푸 향기도 맡고 내 샴푸 향기도 여러분들한테 맡으면서 보다 더 좋은 주제와 더 발전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